자, 카스의 흑백 토론회 MC 양기남입니다. 다시 돌아왔고 이제 본 게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한국 과연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 저희가 흑백 토론이기 때문에 각각 두 패널이 다른 입장을 갖고 계세요. 먼저 한국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우승합니다. 한국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지금 아시아의 주인인가? 지금 아시아의 호랑이가 지금 깨어났거든요. 독일을 잡았어요. 아하. 이런 물이 오르는 호랑이를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무도 막을 팀이 아시아에 없다고 봅니다. 오인도 패널 분께서는 그렇다면 한국은 우승 이번에 못합니다. 아하. 왜냐? 씁쓸하네요. 2002년 4강 갔을 때도 호랑이 무덤 뒤집어 엎고 일어났습니다. 아하. 그래도 우승을 못한 게 아시안컵이고 2010년에 원정 16강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맞죠. 아시아 국가 그 어느 누구도 그 한일 월드컵 이후로는 처음이잖아요, 그게. 맞죠? 그죠? 그 세대도 못 이룩한 게 음흠. 아시안컵 우승이고 그게 1960년 얼마입니까 도대체? 1960년이면 아직 전쟁 복구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네. 이게 그 정도인데 아직도 우승을 못했다.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하. 항상 그래왔던 것은 물리적으로 항상 그래올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우승을 이번에는 못하지 않을까. 못할 거다.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주제예요. 그럼요. 상당히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이 우승 못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 일단은 감사. 팩트니까요? 예, 팩트니까. 팩트니까요. 저는 아직 모르고요. 그럼 지금부터 양 패널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간 중간 제가 너무 과열이 된다거나 네. 이야기가 산으로 샌다 하면 제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토론은 찬성측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우승을 할 수 있다 측부터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벤투호 출범부터 보면 지금 8경기 이제 9경기인가요? 8경기인가? 8경기. 여덟 경기. 8경기를 벤투호가 치렀는데 단 한 경기도 지지를 않았어. 아하. 패배가 없다. 패배를 모르는 팀은 이게 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FM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모렐. 아, 그. 이게 사기가 높으면 12시. 못 이길 팀도 이기고 지 팀한테 절대 안 지고 이러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자만은 하지 않도록 이번 고약함 또 주사 딱 맞지 않습니까? 아, 필리핀 상대로 1대0 이거 조금 졸전 평가 나오지만 그렇다면 이제 딱 감독이 이제 딱 뭐라고 한 거거든요. 공격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지금 한 거예요. 한국어로 했나요? 저는 좀 리즈 감독하고 있긴 하지만 포르투갈어로. 포르투갈어로 벤투 감독이니까. 네, 아마 이제 옆에서 동역을 해줬겠죠. 마이클 김 네. 코치인가요? 네. 동역을 해줬을 거예요. 이거를 포르투갈어로 준비했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아, 좀 아쉽네요. 네. 하여튼 자, 진행해 이번에 포르투갈을 가서 좀 배워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벤투호 이후 패배가 없다. 아하. 이것은 정말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벤투 감독 오고 나서 8경기 지지 않은 거 그건 정말 대단합니다. 부임 이후에 바로 무패한 감독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죠? 쉽지 않죠. 그건 꽤 큰 업적이고 예, 아주 높이 살만한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조사해온 자료에 따르면 이제 허정무 감독님 2007년 12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 2008년 1월에 칠레한테 1대0으로 졌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첫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해 15경기에서 8승 7무 하셨습니다. 아하. 그리고 2009년 12월에 세르비아한테 2대0으로 지기 전까지 기억납니다. 13경기 6승 7무 하셨습니다. 도합 28경기 무패했어요. 근데도 아시안컵 우승 못했어요. 그런데도 킹런데도 아시안컵 우승 못하고 월드컵 끝나고 16강 딱 하고 수아레즈의 골과 함께 사라지셨어요. 그런 경기가 그 스쿼드 그대로 2011년에 나왔거든요. 맞죠? 그때 맞죠? 네. 2011년이면 일본한테 승부차기로 진 대회죠.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탈락을 한 대회 아시안컵 어렵습니다. 우승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오랜 그 역사를 끈을 이번에 그 어떤 요소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합류하지 않았지만 아하. 아 그분 지금 런던에서 그가 있죠. 열심히 있죠. 뛰고 있는 또 지금 2017년 12월 활약이 정말 언빌리버블 했어요. 18년이죠? 아 2018년. 네.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때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2017년도 엄청 잘했거든요. 그럼요. 17, 18도 엄청 잘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기세가 올랐다. 지금까지 아시안컵에는 손흥민이 아직 유망주 꼬리표가 따라다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아시안컵은 좀 다르다. 이제는 빅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공격수가 대표팀에 합류를 합니다. 진짜 호랑이가 온다. 백두산 호랑이. 그것도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하죠. 산신 그 자체가 온다. 과연 이 호랑이의 역습을 다른 나라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호랑이는 지금 단순히 아시아만 물어뜯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물어뜯고 있다. 지금 40분 동 공격 포인트 한 개씩 쌓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12월에 이달의 선수가 지금 그렇죠. 살라랑 지금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또 받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상에서 손흥민이 합류를 한다. 손흥민이 잘하죠. 네, 아 잘하죠. 네. 손흥민이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정말 미친 듯이 잘해요. 그냥 월드 클래스. 이거는 누구든지 화성인도 인정합니다. 아하. 월드 클래스라는. 그런데 왜 국가대표만 오면 이렇게 죽을 쓰는지. 페널티킥 맡기면 안 됩니다. 이미 보셨죠? 봤죠? 네. 국가대표 지금 벤투호 그 월드컵 끝나고 손흥민이 3경기를 나왔는데 코스타리카전 PK 놓쳤죠? 맞죠? 이재성이 넣어서 망정이지. 우루과이전 PK 놓쳤죠? 킹 의초가 또 넣어서 망정이지. 그러면 됐죠 이제. 네, 그러면은 과연 3경기에서 PK 2개 놓치고 득점이 없어요. 40분 동안 40분에 득점 포인트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국가대표에서 아직 그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해리케인, 에릭센, 델리알리 그리고 손흥민이에요. 막아야 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손흥민 2명 붙이고 황의조 1명 붙이잖아요. 없어요. 제 생각했을 때 이선 황인범, 황희찬 잘합니다. 하지만 캐손 에아레에 비빌 수 있느냐, 데스크에 비빌 수 있느냐, 데스크라이라고 부르죠 요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은 아니더라도 작년에 아시안 게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아 봤죠. 네, 아시안 게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어요. 이거 부분은 인정하지만 손흥민이 없었더라면 이제 황의조라는 선수가 그렇게 많은 득점을 몰아넣을 수 있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황의조 선수가 사실 해리케인을 못 비비는 게 뭡니까? 아하. 지금 골결정력이면 골결정력, 또 수비와 붙어줘서 스크린 플레이면 스크린 플레이, 또 연계면 연계, 측면을 뻗어주면서 더미 플레이도 해주고요. 이게 완전 지금 해리케인 선수, 황의조 선수가 동급이다. 소화하는 롤이 거의 똑같거든요. 아하.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벤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술이 굉장히 측면 수비를 높게 올리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 측면 수비를 밖으로 밀어내고 네. 뽑아내고 밀어내리는 이제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의 공간, 이 채널이라고 하죠. 이 채널을 공략하는 그런 전술을 이제 벤투가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사실 그 공간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공간을 거의 가장 잘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손흥민 선수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김상경 패널께서는 손흥민이 왔을 때 아시안 게임처럼 시너지가 더 폭발을 할 것이다. 반면에 오인도 패널께서는 손흥민이 와도 이거는 답이 없는 팀이다. 그렇죠. 이거는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손흥민한테 2-3명이 붙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그러면 한 10대 8, 10대 7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절적으로 유리한 게임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것도 못 들을 만큼 실력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보셨잖아요. 아, 1차전 필리핀 10대 손흥민이 없었잖아요. 손흥민이 없었다. 없었다. 손흥민이 3명을 없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선수가 없잖아요. 아하, 뭐 그건 인정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꺼내주셔서.
아시안 게임 우승했습니다. 아 모든 국민이 영원하던 아시안 게임 금메달. 왜 영원했습니까? 손흥민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무엇을 위해서? 군변제죠. 군면제를 위해서. 아하. 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느냐? 군면제 때문에. 아시안컵 군면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동기부여 없습니다. 아, 500만 달러, 55억이죠. 네. 그거 이제 우승을 했다 칩시다. 23명 나눠 가지면 2억 얼마죠? 23명만 나눠 가집니까? 스텝도 가져가죠. 축협도 가져가죠. 회식하죠. 끝나요. 회식하면 끝난다고요? 회식하면 끝나죠. 아, 맞죠? 그 정도 규모의 조직에서 1억짜리 회식 안 할 것 같습니까? 아하. 하죠 당연히. 뭐 소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렇죠. 그러죠? 그러면 하겠죠. 네. 축구 그거 해서 몇 경기 이겨가지고 얻는 게 고작 몇 푼. 군면제도 안 줘. 아하. 그리고 네티즌들은 겁나 욕해. 한 경기 할 때마다 이제 1차전 졌죠. 네. 아, 질 뻔했죠. 질 뻔했죠. 네. 거의 졌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버렸죠. 네. 거의 질. 네,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홀렸어요. 얼마나 못했으면 네티즌들이 엄청 또 까고 있어요. 못하게 왜 됐죠. 이렇게 못하냐? 그 다 어디 갔냐? 그러면은 선수들이 그거를 읽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읽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안 네티즌들 보더라도. 댓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아 망했다 해가지고 2차전에 전반에 무조건 공격을 하려 할 거예요. 키르기스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비비다가 또 마음 급해지. 아. 전반에 골 못 나오잖아요. 멘탈 터지고 아하.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여차하면 진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대승으로 못 끊잖아요. 네. 스노우볼에서 네티즌들 또 이거 보고 왜 이렇게 못하냐 하고 또 멘탈 터지고 또 왜 이렇게 못하냐고 또 멘탈 터지고 하다 보면은 크게 물 건너갈 수도 있다 라는 점. 애매하게 한 8강 이런 데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참 슬프지만 루틴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킹상 항상 갓상 그래왔어요. 이게 한 어쨌든 60년 동안 이어진 거기 네. 때문에 사실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삶 동안 그랬어요. 60년이면 한 사람의 삶 동안 그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컵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우승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동기부여 얘기를 꺼내신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아하. 없습니다. 아하. 어떻게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네. 프로스포츠 선수가 이제 군면제 돈에만 이끌려서 아하. 이제 스포츠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저는 팬의 입장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손흥민이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까요? 아시안게임에서 죽자 살자 뛰었으면 황희찬 진짜 죽을 듯이 뛰고 황의조 진짜 그 마지막 게임 연장 갔을 때 거의 죽을 뻔했어. 조국을 위해서 아닐까요? 왜?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지키는 다른 군인들을 위해서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조국을 지키는 다른 군인들을 위해서. 그게 왜 조국을 지키는 다른 군인을 위한 거죠? 조국이니까 아하. 나는 국가를 위해서 스포츠로 국위선양하겠다. 그쵸. 그래서 내가 이 금메달을 동기부여가 따서 다른 게 아니고 조국이었네요. 그렇죠. 그 조국의 발전을 위해 나는 네. 스포츠를 통해 국위선양하고 아하. 너네는 군대를 가라. 아, 너네들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이게 스포츠라는 게 아니 군대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면 메시는 왜 자꾸 웁니까? 맞죠. 그거는 이제 호날두는 호날두는 왜 울었죠? 왜 2016 아하. 유로 결승에서 부상당하고 왜 울었어요? 감독보다도 더 먼저 나가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그거는 군인이라는 심정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하. 아하. 만약에 입영 통지서가 딱 날아왔어요. 메시 집 앞에. 아, 내가 군대를 가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치면 그럼 월드컵 우승했다? 아니 그러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 독일 결승에서 이과인 안 죽였을까요? 저 죽었어요. 그 놓쳤잖아요 그거? 그쵸. 그거 넣었으면 그럼 우승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메시가 감옥에 있다. 만약에 그거 못 넣었으면. 아 그렇죠. 메시가 군대를 다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게 와닿는 상황인데 호날두는 뭐 좀 또 스타일이 또 그러니까. 그죠. 호날두 조금 다르죠. 예, 그건 걔는 진짜 막 열심히 딱 FM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그냥 열심히 이런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비하 발언이신가요? 와 아 이거 우리 정말 국가대표는 신박한데요? 열심히 안 한다. 군면제가 없으면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호날두랑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 덜하죠. 아, 현실적으로 봅시다.
동기부여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네티즌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막말로 이거 그러니까 군면제라는 게 아예 없었으면 면제로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아예 없었으면 진짜 뭐든지 열심히 썼을 건데 이 군면제라는 게 달려 있는 네. 건가 안 달려 있는 건 우리가 그들을 탓할 수 없어. 맞아. 막말로 나도 군면제 시켜주면 그리고 또 뭐든 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100%를 하죠. 근데 군면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200%. 맞아. 그게 나온다. 그게 차이점. 나를 넘는 그 그렇죠. 어떤 뭐가 나온다. 그렇죠. 알파가 있다. 그리고 또 멘탈 얘기를 하셔서 또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1차전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각되면 기도 소리 울리는 거. 맞아요. 이 소리 들으셨죠? 그렇죠. 예, 울려야죠. 기운이 쭉 빠지는 게 진짜 그냥 무슨 이거를 뛰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 동네 앞마당에서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이게 뛰는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갑자기 그냥 맥이 쭉 빠지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공격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잖아요. 맞죠? 만약에 중동 팀을 이제 16강 8강에서 만났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또 종교뽕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알라가. 네.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신에게 기도할 시간에 신을 위해 한 골을 바쳐야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 한 골을 막아야겠다 이런 마인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죠. 어떻게 그 동기부여랑 좀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멘탈 문제죠. 이거는 이거를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 갑자기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그 대선 막 그런 차량이 지나간다고 봅시다. 그쵸. 경기 중에 갑자기 공약 노래를 막 나와요. 그러면 지지하는 후보야.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듣다가도 갑자기 푹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쵸.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면 그렇죠. 뭔가 힘이 나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아하.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또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네요. 경기장에서 갑자기 분명 1차전에서 선수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뛰다가 갑자기 뭐야 하면서 막 아니 뭐 사이렌 소리 마냥 온 동네 다 울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분명 사전에 이야기는 들었을 그래 거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겠지만 집중하다 보면 또 갑자기 할 수 있거든요. 듣다가 뭐야 씨 하면서 막 주위를 막 둘러보고 막 뭐 이상한 기운이 막 느껴지고 그리고 막 갑자기 기분이 막 팍 다운되면서 막 늘어지는 노래가 들리니까 영향이 있다 그럴 수 있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경 쓰이는 거는 3일 안 갑니다. 훈련소에 가면 아하. 이걸 또 기억 폭행을. 기억 폭행을. 분명 처음 한 3일, 4일 정도는 기상 나팔 힘든데 이제 이거 적응되면 인식을 못하는 수준이 됐죠. 그러니까 그냥 뭐가 울리는데 모르겠다. 약간 원래는 못 이렇게 듣고 자는 사람은 없는데 그쵸. 그때부터 이제 못 듣고 자는 친구들이 계속 자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건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도 이거 그냥 또 울리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축구를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맞죠. 문화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아시안컵 이제 끝날 때쯤 하면 설입니다. 아하. 민족의 명절. 대명절. 이제 선수들이 딱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딱 가족 곁으로 돌아갔을 때 아하. 이제 어른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컵 땄다고 하면은 다들 좋아하실 모습을 이제 다 선수들이 상상을 하고 있겠죠. 이것도 맞죠. 하지만 이제 못 따고 들어갔을 땐 잉잉 그만 하면서 설날에 동기부여가 있다. 이제 실망하실 거란 말이에요. 종교는 종교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대면 문화니까. 문화는 네. 문화로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상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친척, 친가 이들과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렇죠.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제 슛 때리면서 그 플래시백 슛.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가족들이 지나가면서. 딱 지나가는 거죠. 1분만 느낌. 그거는 인정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2월 1일이 마지막 경기죠. 결승이기 때문에 딱 끝내고 집에 가면 설이에요. 끝나고 정리하고 귀국하면은 바로 설 휴가거든요. 음. 뭐 손흥민 선수는 바로 이제 런던으로 넘어가겠지만,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 MC 입장에서 각각 이제 좀 질문을 하나씩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승 못한다 쪽.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럼 누가 우승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대책 없이 그냥 그럼 제가 여기 안 있죠. 그럼 제가 여기 안 가고 예상이라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JTBC 가서 팽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 있어요. 아니 예상이라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국은 우승 못한다고 대안도 안 주고 가시는 겁니까? 2호 1 하나 하겠죠. 이란 호주 일본. 이란, 호주, 일본. 근데 네. 그건 있죠.
이라노즈 일본 중에 네. 한 팀만 결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걔네 하나도 안 만나고 음, 결승 가 있어요. 그렇죠. 요런 거는 사실 극도의 유리합니다. 근데 반박은 바로 4년 전으로 가능합니다. 아하. 저번 대회에서 2호 1 똑같이 결승까지 안 만나고 결승 가서 호주한테 졌습니다. 똑같아요. 결국 16강에서 지냐 결승 가서 지냐 똑같다. 똑같다. 아. 기록은 우승 못함. 그쵸. 우리나라는 우승을 바라보는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승에서 지나 맞아요. 16강에서 지나 이게 16강 탈락이 월드컵처럼 그죠? 16강 탈락이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우승 못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한국 우승할 수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1년 박지성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전성기 모두가 호랑이였고 모두가 백두산에서 막 내려온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고 있던 팀도 우승 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번에 그걸 제끼고 우승할 만한 어떤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 요인을 올잡이에서 찾습니다. 아하! 스트라이커. 당시 스트라이커가 누구였죠? 조재진 선수였나요? 그 2011년에 구자철? 구자철. 구자철? 펄스나인 시절이었나요? 네, 아, 맞아요. 스트라이커가 없었죠? 네. 한참 그때 이상한 거 스페인 이상한 거에서 구자철. 네. 그렇죠. 그때 득점왕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지만 그 수준이 아니다. 구자철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자철 포지션이 없죠. 어디죠? 없죠. 공격형 구자철은 포지션이 어디죠?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어디서 뛰잖아요. 아 포지션이 되게 기네요. 네.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없어 보이잖아요. 맞잖아요. 안 있는 건 아니. 그냥 일단 않잖아요. 그 어디서 뛰긴 뛴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 어디잖아요. 신기한 거 나오긴 나와. 아니 그리고 색깔도 사라져서 이제 어딘지 몰라요. 공격형인지. 그러니까 중앙인지. 그 웃긴 건 구자철 선수를 까는 건 아니지만 네. 감독들이 무조건 써. 신기해요. 아니면 그만한 선수가 없는 거죠. 잘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말을 이어가 주시죠. 네. 네. 카드 2조가 등장을 했어요. 이만한 스트라이커가 나온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인정. 저는 2002년 이후로 대표팀에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가 한 명도 없다고 맞죠. 생각하는데 이동국 근데 대표팀에서 사실 대표팀에서 네. 그러니까 대표팀 한정이죠. 사실 네. 대표팀에서 이 정도 포스를 보여줬던 선수가 있나. 그건 맞아요. 네. 역대급 어떤 포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해리 케인이랑 비교했었죠. 예. 필리핀전에서도 볼터치나 트래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건 맞아요. 결국에 결승골도 한혜조 선수가 넣었고요. 이렇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느냐 없느냐가 토너먼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좀 2011년과 지금 2019년 비교를 좀 더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2011년은 약간 그 밸런스가 좋았다. 네, 그죠. 그렇게 볼수 수비도 있죠. 짱짱했어요. 네. 그때는. 그리고 뭐 박지성, 이영표도 마지막 그게 그죠,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대회죠. 그죠. 네. 그거 막 하면서 막 진짜 밸런스가 좋았고 하면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공격이 세요. 네. 그리고 눈을 뜰 수 없는 별이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커요. 그가 있다. 네, 그 사람이 있어서 산신. 네, 일단 밸류가 크긴 커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시아 모든 선수들이 비빌 수가 없는. 아니, 도합해도 몸값 안 나올 거예요. 실제 팩트 아닐까요? 그렇죠, 팩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 최종 발언 간단하게 최종 발언 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 좀 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예, 먼저 하시죠. 네. 제가 하나 숨기고 있던 카드가 하나 있어서 이건 딱 얘기하고 해. 1996년 23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똑같이 아시안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조별 예선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걸렸어요. 거기서 3등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똑같은 곳은 3등했습니다. 기억이 안 좋다. 그래서 3등끼리 이것도 똑같아요. 3등끼리 해서 그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3등끼리 했더니 우리가 2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등 중에서 1, 2등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이 8강에. 그래서 8강에 그렇게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던 게 이란. 이란한테 6대2로 털립니다. 알리 다이 그 레전드한테 4골 먹힙니다. 신태용 그 당시 선수 그때 한 골 넣었습니다. 그때 선수예요. 그런 아픈 기억 그 말씀하셨죠? 그런 신령과 그런 아픈 영혼들이 있다. 그 땅이 좋지 않은 땅이다. 라는 사실. 그 기억이 그 악몽이 이번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네, 저주가 붙는 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상현 패널 마지막 최종 발언. 저는 모임 팬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하. 저게 어떻게 되시죠? 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네요. 아. 보니까 한국인이 우승을 못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팩트만 제시했다. 오늘 이렇게 좀 흑백 토론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토론의 결과는 사실 지금 낼 필요가 없어요. 네. 나중에 보면 돼요. 큰 업이 될 수도 있어요. 영상. 이거 2월 넘어서 보고 네. 그때 이후에 뭐 괜찮으면 다시 한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우승 요인 짚어보면 되겠네요. 예, 우승 요인 짚어보거나 아, 그렇게요. 우승 실패 요인을 탈락 요인을 짚어보거나 짚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 흑백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전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전 준비한 걸 아직 다 못 말한 것 같아서. 아하. 아, 그래도 뭐 네. 이게 그냥 너무 유리해서 네. 사실 아 우승이요? 제발 한국인이라면. 그쵸. 그 킹부르기. 네, 킹불 가드블룬기가 있어요. 예. 필살기인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두 패널 모시고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 카스 흑백토론은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민 가면 되나요? 네, 이거 바로 비행기